많은 기업들이 이 평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많은 이제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 갈등은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갈등이 여전한 이유는 일하는 방식은 변했는데 평가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업, 실행 같은 정성적인 행동이 업무의 핵심이 되었는데 평가 데이터는 여전히 KPI 달성률 같은 단편적인 결과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가 갈등을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 불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관계 위주의 평가나 기준이 획일화 같은 어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구성원들에게 내 리더가 저성과자와 고성과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무려 45%에 달했습니다. 리더조차 성과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죠. 결국 불만의 핵심은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가 부재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결국 사람이 판단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그렇죠. 갈등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인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심리적 편향에 의존합니다. 최근 기억에 의존하는 최근 효과, 호감도에 따른 후광 효과 같은 인지적 오류가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더 심각한 건 실제 성과를 만드는 협업, 몰입, 실행 같은 중요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정성 영역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설명력이 부족해지니 구성원들은 불신하고 리더는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런 불공정함이 실제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2025년 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정성 인식이 혁신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얼마를 받는가의 분배 공정성보다 평가 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가가 구성원의 협업과 몰입 행동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AI 기술이 발전해서 결과물 자체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조직의 경쟁력은 어떤 과정과 행동 패턴으로 일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게다가 MZ세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는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막연히 일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정의하는 일관된 성과 행동 기준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협업, 커뮤니케이션, 실행력, 주도성 같은 문제 해결력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실제 고성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행동 패턴을 데이터로 추출해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행동 데이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S게이트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건가요? 네, S게이트는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실행 영역입니다. 계획 대비 실행 속도는 빠른지 혹은 느린지, 실행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패턴이 있는지, 업무의 우선순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마감 준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의 영역인데요.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패턴과 그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 빈도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데이터가 피드백 영역이죠. 동료나 리더의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반영하는지, 피드백을 요청하고 받는 빈도는 어떤지, 그리고 업무 활동에 실패나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분석하고 피드백의 긍정 성향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 데이터들이 이제 목표부터 성과, 업무, 보고 데이터까지 폭넓게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파일럿을 진행했던 고객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거기서 도출했던 12개 인덱스들에 대해서 각 측정 수칙 값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값들을 저희가 학습했던 AI 모델을 통해서 11월부터 11월까지의 시점의 데이터들로 구성원들의 성과 수준을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저희가 성과 예측을 서비스를 하는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사 성과 종합 수준이라고 해서 76.4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전 구성원들의 예측값의 평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상대적인 지표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우리 조직의 전체 구성원 수 중에 몇 명 정도가 예측을 했는가는 그 아래 보시면은 인원수가 있고요. 저 많은 인원들 중에 예측된 인원들은 일부죠. 이거는 수집된 데이터가 너무 적은 상태로 예측을 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최소한의 행동 데이터가 누적된 인원들 기준으로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에서 예측값 수준을 통해서 이제 정한 가이드라인, 저 0점부터 100점까지의 사이를 구간대로 이제 분포를 하실 텐데 흔히들 기업에서 평가하고 나서 배분표를 많이 쓰시잖아요. S, A, B, C, D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SA 그룹을 이제 성과 안정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인원수를 측정하고 성과 개선 그룹 좀 성과 측정 값이 아래에 있는 인원들이겠죠. 이 CD 그룹이 몇 명인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사의 성과 수준을 이제 월별이나 연도별로 볼 수 있는 추이가 있고요. 우측으로는 그러니까 팀 혹은 부서 단위 혹은 본부 단위별로 각 조직들의 구성원들의 그 평균값들의 순위로 이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등급별 인원수 현황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포커스 그룹별 점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전체 인덱스의 측정 수준을 12개 인덱스 그룹을 5개 그룹핑 해가지고 분석하는 포커스 모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커스 모델은 조금 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이제 고성과 예측 그룹과 성과 개선 집중 그룹의 인원 리스트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이제 구성원을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게 되면 해당 인원의 과거 평가 결과와 올해 예측 수준을 이렇게 추이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수석님, 그 인덱스가 12개, 아니 더 많은 이제 인덱스들이 도출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이걸 분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포커스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포커스 모델은 수많은 행동 데이터 인덱스들을 5가지 핵심 성장 영역으로 구조화한 모델인데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피델리티, 충실성이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힘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오브젝티브 오리엔테이드라고 해서 목표 지향성, 방향을 잃지 않고 실행하는 감각. 그리고 컨트리뷰션, 기여도죠. 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힘.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니티, 일체성이라고 해서 동료와 함께 성과를 만드는 힘을.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블리티는 지속성이죠. 회복하면서 일하는 에너지를 저희가 각 인덱스를 좀 구분을 해봤고요. 이 5가지 관점을 통해 구성원의 현재 수준을 좀 수치화해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게 하고 그 구성원 개인과 혹은 또 그 조직의 평균 수준과 고성과 그룹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도표 추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일하는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각 그 그룹별로 들어가면은 세부 인덱스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인덱스들의 세부적인 측정 수준과 내가 그 인덱스에서 고성과 그룹과 측정 수준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 5가지 관점을 통해서 해당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좀 입체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커스 모델을 분석했을 때 조직에서 보이는 좀 흥미로운 패턴들이 있다면서요? 파일럿을 진행하면서 파악했던 3가지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유니티는 높은데 컨트리뷰션이 낮았던 유형입니다. 흔히 조직 내에서 사람 참 좋다, 동료애가 좋다 이런 평가는 많이 듣는데 막상 뭐 평가나 어떤 기여도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고 리더가 혹시 이 친구는 역량이 좀 부족한가?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좀 들여다봤을 때 본인 업무보다는 남을 도와주는 지원 업무, 협업 업무들이 굉장히 업무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다기보다 본인 업무에서 실제 성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협업, 지원만 해줘가지고 거기에 측정된 점수치가 높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매니저, 팀장이
명확한 책임 범위 아레나를 다시 좀 재설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여도는 높은데 일체성이 낮은 유형, 즉 흔히 말하는 이제 독고다이, 능력 있는 독고다이 유형, 뭐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직에 많이 보이시죠? 개인 성과는 탁월한데 팀워크는 좀 약한 그런 유형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성향이 강해서 협업 과정에서 좀 마찰을 빚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해석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구성원이 협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만약 구조적으로 좀 혼자 많은 짐을 지고 있어서 협업할 여력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병목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한테는 개인 KPI만 주지 말고 팀 단위의 목표 기여도를 함께 부여하거나 업무 부하를 분산시키는 협업 설계를 다시 해주면 조직의 전체 성과가 같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조직의 병목 구간을 찾는 단서로서 이 PA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구성원들을 칭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S게이트 PA에서는 AI 코칭 매니저 사이가 리더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이가 각 구성원들의 측정된 수치를 보고 패턴을 분석해서 피드백, 저희 코칭을 하는 내용들을 좀 실제 사례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요 분은 이제 제조팀에 있었던 한 대리급 분이셨는데요. 사이가 요 코칭을 해주죠. 팀워크와 참여도가 높고 그래서 조직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 강점이 성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리소스고 지금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정보가 이제 구체적인 실행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조금 낮으니까 이 부분만 개선하면 기여도가 훨씬 잘 드러날 거다. 그래서 향후 2주간은 우선순위 소수의 한두 개의 핵심 산출물을 좀 명확히 하고 진행 상황을 짧은 간격으로 공개하라. 이렇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줍니다. 이게 패턴 분석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까지 코칭을 해주죠. 실제로 이 대리님을 만나서 이 피드백 코칭 내용을 좀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자기 현재 상태와 지금 딱 맞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놀라워하셨어요. 저희가 또 하나의 좀 코칭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마케팅에 계셨던 한 차장님이셨습니다. 요 사이의 코칭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성과와 전문성은 팀에 큰 힘이 되고 있고 개인 기여 측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다만 이 성과가 팀 차원으로 이제 크게 확장되면 영향력과 리더십도 훨씬 잘 부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행 상황을 더 자주 공유하고 타 구성원의 업무 흐름도 함께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나왔던 두 번째 패턴이죠. 능력 있는 덕후다이.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성과는 굉장히 잘 내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본인도 이제 느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팀장 진급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그래서 팀원들을 좀 더 많이 챙기는 부분으로 본인을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한번 해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평가 시즌에 참고용으로만 쓸 게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행동 데이터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리더의 부담을 줄여주는 코칭, 그리고 미래의 리더를 찾는 육성, 팀 운영 최적화까지 연결되는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S게이트는 앞으로도 이런 행동 데이터 영역을 계속 확장해서 다양한 기업 환경을 지원하고 그리고 직무별, 연령대별 모델로 세분화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고도화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길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고 제대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S게이트 PA가 그 과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